자, 그럼 첫 번째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실 텐데요. 왜 하필 세포를 봐야 되느냐? 자, 지금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두 가지의 시스템을 봤잖아요. 세 번째 볼 게 생명체 시스템인데,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하나하나에 뭐 하는 거? 생명들이 어떻게 외부적인 요소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생명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인 거죠. 그럼 이 세포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뭐가 생명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세포를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세포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랬지? 세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포들이 모이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서로 하는 기능들이 비슷하죠. 그럼 얘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조직이 모이면 다시 뭐가 된다? 좀 더 큰 기관이라는 게 되고, 즉 여기에 되면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게 기관인 거죠. 그죠? 자, 그럼 기관들이 모이면 다시 뭐가 된다? 개체,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 가진 것들이 기관들이 모여서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했냐면 이 식물의 구성 단계하고 동물의 구성 단계가 다르다는 거 구성 단계가 다르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식물은 세포에서 조직, 그 다음에 뭐 조직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 기관 가고요. 개체 가는 거고요. 대신 동물은 세포에서 조직 가고 조직에서 기관 가고 기관 다음에 뭐 기관계 그 다음에 뭐 개체 이렇게 가는 거 달라진다는 거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보시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우리가 워낙 세포라는 게 작은 거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죠. 그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파트를 이미 1학기 때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그 명칭하고 그 녀석의 기능 혹은 역할하고 그 그림에 있는 생긴 모습하고 뭐 하는 거야? 매칭, 서로 연결해서 봐야겠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뭘 하냐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이랑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물세포, 식물세포 두 개를 갖다 놨죠. 그죠? 그럼 세포 그냥 갖다 놓으면 될 건데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다르다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왔죠. 그죠? 두 녀석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즉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것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 다음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누구한테? 식물세포한테. 동물세포는 세포벽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얘는 뭐 하는 거? 각진 거, 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세포 소기관 다 살펴볼 거는 아니고요. 세포 소기관 다 살펴보는 건 생명과학 1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볼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에 전달하면서 즉 어떻게 DNA에 관계돼서 그것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즉 전사번역 볼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호흡이죠. 에너지 대사를 할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 즉 지금 두 개 나왔죠. 단백질 합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기타, 즉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다른 것들 설명하는 거. 요 세 가지 기준으로만 볼 겁니다. 나머지 걸 뭐 세포 내 소화 뭐 이런 것들은 생원 가서 배우세요. 그것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속 기관들 보실 텐데요. 일단 자, 요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누구냐면 핵입니다.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핵이 무언 관련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타카 영화 봤었죠. 그죠? 거기에 ATGC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어디 들어있다? 핵에 들어있죠. 이 DNA가 결국 뭘 만들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핵도 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이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 보시면 가장 사이즈가 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로 둘러싸져 있다? 핵도 중요하니까 한번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막을 뭔 막? 핵막.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핵막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저장한 걸 누구? DNA가 있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더라. 즉 DNA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는 정보, 즉 뭐 주문서가 되겠죠. 주문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핵에서 정보, 즉 주문서가 나오면 단백질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누구야? 리보솜입니다. 자, 리보솜은 그림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알맹이들 있죠. 요 점들 보입니까? 요 점들. 이 점들이 뭐냐면 리보솜입니다. 점들이 리보솜이에요. 점들이 리보솜이고요. 이 리보솜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또 어디도 떠 있냐면 이렇게 세포에 이게 뭐 이상한 거에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거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리보솜이 있습니다. 둘 다 단백질 만들긴 합니다. 물질을 만드는데 쓰이는 곳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볼 건 뭐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위주로 볼 겁니다. 아니면 만드는 게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즉 단백질 뭐다? 공장이다. 즉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럼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세포 안에서도 단백질 쓰긴 써야겠지만 세포 밖으로도 나와야겠죠. 그럼 세포 밖으로 나오는 운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첫 번째로 소포체입니다. 즉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일단 세포 내에서 운반을 해야죠. 즉 뭐 물류센터까지 가야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물류센터까지 와서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보내잖아요. 물건들을. 그럼 첫 번째로 물류센터까지 보내는 게 누구야?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즉 이 세포 안에서만 여기 리보솜 있죠. 이 리보솜이 아까 어디? 소포체에 붙어 있다 그랬죠. 그럼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포체가 일단 어디로? 물류센터로 오는데 그 물류센터가 누구냐면 골지체가 될 겁니다. 골지체가 얘를 한 번 더 포장해서 밖으로 내보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세포 내에서 물질 이동 통로가 되는 게 누구라고? 소포체. 즉 세포 안에서 이것들을 뭐 하는 거야? 운반하는 역할. 즉 물류센터로 가는 것 역할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누구 하더라? 골지체가 하더라. 여기도 골지체 있죠. 그죠? 골지체하고 소포체 좀 뭐랑 다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됐죠? 그럼 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변형하거나 막으로 싸서 적절한 장소로 뭐한다? 운반하거나 세포 밖으로 뭐하는 거? 분비하는 것. 그러니까 소포체가 갖고 온 것을 얘는 적절한 장소로 뭐한다?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앞에서 표로 설명을 했죠. 그죠? 그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요게 다 관여한다는 건 알겠는데 요 그림도 나쁜 그림은 아닌데요. 한 번 더 다른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라고 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뭐라고? 리보솜이죠. 이게 리보솜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아까 어디에 붙어 있다 그랬죠? 소포체에 붙어 있다 그랬죠.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뭐 하는 거냐면 요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면 소포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조면 소포체, 즉 소포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소포체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생원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이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안 붙어 있으면 활명 소포체 하는데 뭐 거친면 소포체, 뭐 부드러운 뭐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긴 했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전공서적에서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소포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아까 우리가 유전 정보를 누가 갖고 있다 그랬지? 핵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그 핵에서 누구 정확히 핵 속에 뭐가? DNA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어디로 넘어온다고? 리보솜으로 온다 그랬죠. 이 과정은 전사 번역을 통해서 설명드려야 돼서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주문서가 어디로? 리보솜으로 넘어오더라.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즉 중소가 넘어온 것에 따라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요렇게 만드는 거죠. 폴리펩타이드. 얘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리보솜하고 소포체가 뭐 하는 거,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이렇게 운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다. 자, 폴리펩타이드의 다른 이름이 뭐다? 단백질이라고 1학기 때 설명했죠. 폴리,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니까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옆에 당 단백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요 소포체가 강화합니다. 이것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약간 요 상태가 아니라 가공이 된 상태,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내보내야지. 물류센터로 아까 보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죠. 그럼 여기서 포장돼서 이 포장을 뭐 하는 거야? 뜯어서 내보내는 거죠. 요렇게 하나로 뭐 하니까 캡슐에 싸서 둥둥둥 떠내보내는 거죠. 그게 어디야? 여기 그림에 여기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하나의 그림을 더 갖고 와서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소포체죠. 소포체를 통해서, 자, 어디로 간다 그랬지? 골지체, 물류센터인 골지체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골지체는 어떻게, 요 물질을 어떻게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포체는 세포 안에서 물질 이동시키는 거 신경 쓰신다고,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골지체는 어떻게 세포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거. 그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4개 봤었죠. 그죠? 그럼 이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건 2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왜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외호흡이라는 것과 내호흡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자, 이 두 녀석은 다릅니다. 자, 외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폐에서 일어납니다. 내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미토콘드리아는 요거 내호흡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폐에서는 뭐가 일어나? O2하고 CO2의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호흡이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과 관련되는 건 누구야? 내호흡이잖아요. 내호흡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는데 이게 내호흡이란 말도 쓰지만 뭐 하는 거? 세포호흡이란 말로도 쓰거든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포호흡 쓸게요.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게 뭐라고? 세포호흡을 하려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됐죠? 유기물 분해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누구야? ATP라고 하는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즉 생물체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ATP 에너지. 그래서 ATP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쓰죠.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거든요. 이건 생명과학 시간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도 나오고 ATP가 ADP 됐다가 어떻게 얻는 과정들은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세포 소기관 하면서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소기관이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유기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뭐 하는 거? 태워야 되니까. 그럼 일단 산소는 어디서? 폐에서 우리가 갖고 들어오죠. 그럼 유기물도 누군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유기물은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주는 겁니까? 누구? 식물이죠. 식물이 어디서 만들어낸다? 엽록체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볼 거고요. 자, 일단 뭐가 하나 나왔냐면 그림이 하나 나왔죠. 요 그림은 뭐 때문에 띄워놨냐면요. 그림 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얘 누구다? 누구?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요렇게 생긴 녀석들인데요. 요것들을 아까 그림과 구조와 기능
연결시키라 그랬죠. 명칭이랑. 요런 녀석이 보이면 뭐다? 미토콘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뭐 기질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생긴 게 미토콘드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유기물 합성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식물에서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유기물은 엽록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엽록체는 동물세포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있습니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 이산화탄소가 재료죠. CO2. 그 다음 뿌리를 통해서 뭘 흡수한다고요? H2O, 물이죠. 그럼 이 두 개만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빛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라고? 태양 에너지라고 우리가 지구 시스템 할 때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러면 C6H12O6가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은 뭐다? 유기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기물로부터, 즉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는 물질로부터 드디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가? 유기물이 만들어지죠. 이걸 그래서 광합성, 즉 빛으로부터 합성한다. 그래서 광합성. 그래서 뭐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요 과정이죠. 그래서 요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게 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냐면 왜? 세포업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유기물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엽록체 생긴 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엽록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엽록체를 보면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이런 거 보이죠, 그죠? 이게 뭐가 되냐면 뭐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스트로마, 뭐 틸라코이드 뭐 이렇게 하셨는데 모르셔도 상관없고 요런 식으로 생겼으면 얘가 뭐다? 그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얘가 엽록체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 보실게요. 자, 기타를 보실 텐데요. 이제 이것들은 그냥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차이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하고도 약간 설명할 때 쓰기도 할 거지만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중학교 때 잘 배우고 왔을 거니까. 물, 색소, 노폐물들을 저장하며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달하며 성숙한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하는 거 뭐? 액포죠, 액포. 그 그림 보시면 액포가 하나 있죠, 그죠? 물 담겨 있는 주머니 액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포를 둘러싸는 막. 이게 뭐다? 세포막이죠, 그죠? 자, 세포막이고 이 세포막은 역할이 뭐라고? 세포가 경계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 세포막을 경계로 얘가 아니고 얘가 받게 되는 거죠. 즉, 뭐를 조절한다?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여기가 아니 다른 공간이라는 걸 경계를 지어준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막이 있음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뭐 하는 거? 통제 가능하죠.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 즉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세포막 바깥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있죠. 누구? 세포벽이죠. 얘는 동물세포 있어 없어? 없습니다. 누가 있어? 식물세포만 있죠. 그죠? 그래서 딱딱하고요. 그 주요된 성분은 뭐? 셀룰로스, 우리가 뭐? 섬유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그죠? 단단하게 돼 있죠. 얘는 왜 있어야 되냐면 뭐가 없어서 식물은 뼈가 없죠. 그래서 골격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이 보호해줄 역할을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세포를 형태를 유지해준다면 그게 없으니까 세포벽이 그 역을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뭘 했었냐면 세포 소기관들 봤거든요.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핵,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거 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두 개를 봤고 나머지 기타들 봤었잖아요. 그 기타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세포막이었죠. 물론 식물세포만 있는 세포벽도 보긴 봤었지만 그 세포막,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세포막을 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질 이동을 조절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세포막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을 뭐 하는가 경계짓고 물질이 뭐 이동한다 그렇게 배웠을 텐데 얘네들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거든요. 요런 그림입니다. 밑에. 그럼 요렇게 생긴 게 뭐라고? 막 단백질, 즉 단백질 덩어리가 있고요. 요 단백질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안에 통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뚫려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콩나물처럼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라고? 인지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지질이 몇 겹? 2겹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인지질 몇 중층? 2중층. 즉 따라서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것과 막단백질, 즉 단백질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인지질 사이에 단백질 등이 뭐 하는 거야? 콕콕콕 이렇게 박혀 있는 꼬라지죠.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단백질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이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인지질은 왜 인지질은 말이 붙었냐면 자, 머리 꼬리 있죠? 자, 머리 꼬리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머리고요. 얘는 꼬리거든요. 얘는 뭐냐면 인산 성분이고요. 인성분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 지질이거든요. 자, 머리는 인산 성분, 그 다음에 꼬리는 지질.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 성분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물과 친한 뭐? 친수성의 머리와 지질 기름이잖아요. 그죠? 얘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친유성, 즉 기름과 친하다 그래서 친유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뭐다? 소수성.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그림이 있는 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게 한 겹이야, 2겹이야? 지금 현재 2겹이더라. 그래서 인지질 몇 중층? 2중층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맞대고 있나요? 꼬리가 맞대고 있나요? 꼬리가 맞닿고 있잖아요. 그럼 꼬리가 맞닿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있죠. 자, 그럼 요렇게 된 게 요렇게 길게 내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안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굳이 꼬리가 요렇게 나오고 머리가 맞닿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왜 이중층이 머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을까 봤더니 요 바깥쪽이 우리가 주로 생물체의 70%가 물이니까 아무래도 친한 애들이 바뀌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안쪽은 뭐 하는 거냐면 지네들끼리 즉 물과 덜 친하니까 모여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이란 인지질의 뭐 한 부분이 누구랑 물이랑 친한 친수성이 머리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고 자, 어느 성질을 띤 소수성의 꼬리 부분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배열되어 있더라. 특히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누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여드려야 돼. 얘가 자, 말로 설명하려니까 여기 부분들 있죠. 여기 부분들. 얘네들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거든요. 되게 말랑말랑거려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는 거냐면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치거든요. 즉 어떻게 이렇게 물결 치듯이 치거든요. 그러면 요 치면서 요 단백질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치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결 파동 칠 때마다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이동에 따라 막 단백질도 뭐하더라? 이동해 가더라. 그래서 뭐 유동성 갖고 있다. 흐를 수 있는 성질, 즉 움직인다. 파도 치듯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 막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 번째 하려고 하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죠? 세포막은 물질 안과 밖에 물질의 이동을 뭐 한다고? 제한한다면서요. 통로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근데 아무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로 하는 애들을 들여보내고 필요치 않은 애들을 뭐 하는 거야? 들여보내지 않는 뭐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고 해요. 선택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선택적 이걸 유식하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 오케이 하는 애들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세포 안팎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거나 아무나 나올 수 없다. 즉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성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거거든요. 이 얘기를. 즉, 아무나 들어오거나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막단백질을 통과해서 드나드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드나드는 방식. 즉, 물질은 특성에 따라서 지가 출입 방식을 달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볼 건데요. 몇 가지를 볼 거냐면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뭐? 확산 볼 거고요. 두 번째 뭐 하는 거? 삼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산과 삼투는 둘 다 농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농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확산은 실질적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나가야 될 물질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즉, 물질이 이동해야 될 거, 즉 A라고 하는 물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A가 직접 움직입니다. 뭐에서? 농도가 뭐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실제로 움직인 겁니다. 요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중학교 때 확산 배웠거든요. 지금 뭘 배웠냐면 향수 냄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퍼져 나간다. 즉 향수병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향수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향수병을 열었을 때 여기 향수병 근처에서 가장 먼저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가 향수 냄새가 나는 분자의 농도가 가장 뭐 하는 거 높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근처로 얘가 뭐 하는 거야? 퍼져 나가겠죠. 이 향기를 내는 입자들이요. 여기가 농도가 뭐 하는 곳? 낮은 곳이죠.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수의 향기가 나는 그 입자가 직접적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확산이라고 배웠거든요. 그죠? 얘는 물 같은 용매 있죠. 즉, 다른 물질을 녹이는 것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확산은 그냥 걔가 그냥 퍼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삼투는 누구와 관련 있어? 얘는 용매, 우리가 많이 쓰는 누구?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농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거든요. 요거는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쉬울 뭐? 확산 먼저 볼게요. 자, 확산 설명드렸죠.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농도가 뭐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해야 될 물질이 실제로 가는 겁니다. 얘는 용매, 즉 물하고 관계 없습니다. 물 없어도 돼요, 얘는. 자, 그럼 이 세포막에서 자, 확산이 일어나는 거, 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거 먼저 볼게요. 자, 인지질 이중층은 아까 마찬가지로 설명했죠, 그죠? 요 세포 바깥에 지금 머리가 요거 있죠? 머리죠? 얘 꼬리죠? 자, 머리는 뭐 친수성, 꼬리는 뭐 소수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물과 관계된 것들은 즉 물 있죠. 걔네들은 친수성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소수성 꼬리를 통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얘를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과 좀 상관없기도 하고 입자가 큰 게 통과하기 쉬워. 작은 게 통과하기 쉬워. 작은 게 통과하기 쉽겠죠. 그죠? 왜? 얘네들이 인지도 이중층이 빡빡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주로 무슨 분자? 기체 분자들이거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이겠죠. 왜? 여기에 뭐가 물과 친한 애들 못 들어오잖아요. 소수성이니까. 그래서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애들. 즉 물과 친하지 않는 애들이 통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폐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인데요. 갑자기 그림이 하나 생겼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폐에서 우리가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폐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죠. 여러 개의 다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폐가 이렇게 면적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요 방울같이 생긴 것들은 뭐 폐포 혹은 뭐 허파꽈리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다시 폐포 하나마다 뭐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세혈관으로 폐에서는 뭐를 산소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야 돼?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입자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 모세혈관 내 벽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뭐 하는 거? 요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도 폐포에서도 뭐 세포벽이 있을 건데, 세포막이 있을 건데, 그 세포막의 어느 인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나오고 다시 모세혈관의 인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둘 다 세포막은 있으니까 폐포에도 세포막이 있고 모세혈관에도 세포막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인지지 이중층을 활용해서 확산이 된다. 고 보시면 되겠죠. 즉 폐포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산소가 많단 말이에요. 모세혈관보다. 그러니까 어디가 농도가 높아?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뭐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산소는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바깥보다 어떻게 모세혈관에 많겠죠. 그럼 여기가 고, 폐포가 저농도가 되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지지 이중층은 지용성 물질이나 기체 분자였다면 막단백질은 이제 누구를 해줘야 돼? 수용성 물질이 이동할 통로도 줘야 되잖아요. 왜? 얘네들은 못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누가? 수용성 물질이.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었던 사이즈가 큰 녀석들이나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뭐 수용성 물질. 지금 물에 녹는 애들도 이동할 통로는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온과 같이 또 뭐 하는 거? 전하를 띠는 물질.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것들인데, 즉 그림을 다시 그릴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이게 혈관이라고 보죠. 혈액 속에 포도당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포도당들은 에너지원으로 다른 세포로 뭐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고농도죠. 다른 조직세포들은 상대적인 저농도가 되니까 얘가 요렇게 가게 되는데, 이 혈관에도 세포막이 있을 거고 이 조직세포도 세포막이 있을 텐데 그 세포막 중에서 누구를 이용하더라?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확산을 하더라. 즉 얘는 뭐 수용성이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아니면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인지지 이중층을 쓰거나 막단백질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쓴다는 얘기죠. 자기의 특징에 맞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볼 거? 삼투 볼 겁니다. 자, 삼투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확산은 실질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확산은 실질적인 물질이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하는데 얘가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 사이즈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그 이동 통로를 뭐 하는 거? 인지질 이중층을 쓰기도 하고 뭐 하는 거? 막 단백질을 쓰기도 하고 그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인지질 이중층을 쓰느냐 막단백질을 쓰느냐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확산이 되는데 그 통로를 달리 쓴 거고요. 삼투는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데 누가 이동하냐면 그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용매라고 얘기했죠. 그죠? 실제로 우리 생명체는 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가 그냥 물이라고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삼투는요. 용매가 이동한다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거든요. 자, 말 나온 김에 개념 정리 조금 할게요. 뭐 용액, 용질, 용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용액은 뭐야?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용매는요 뭐 하는 거?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물질. 즉 주로 뭐를 많이 써? 물이라고 쓰면 되겠죠. 물. 우리가 주로 수용액이라고 하면 물이죠. 그 다음에 용질은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죠. 자 그러면 누구를 예로 들어 볼까요? 소금 혹은 뭐 설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실제 어디에 녹아 들어가? 물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 소금, 물
뭐 설탕, 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래서 용액이 어쩌고 용매가 어쩌고 용질이 어쩌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개념을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투는 용액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합니다. 근데 우린 용매를 주로 물을 쓰니까 그냥 물의 이동이라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동물세포, 식물세포로 이제 삼투를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하겠죠.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세포 안과 밖에, 즉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인지질 이중층 아니네요. 왜? 아까 걔 소수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그럼 뭐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뭐 생명과학 그 뒤에 거하고 관련이 있기도 있지만 이게 능동수송, 수동수송 뭐 어쩌고저쩌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 안 하고 그냥 결과들만 설명드릴 겁니다. 즉 세포 안과 밖에 농도 차이가 있어. 그럼 물질이 이동했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했네? 라고만 그 결과만 설명드릴 겁니다. 능동수송, 수동수송 뭐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왜냐하면 두 녀석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 동물세포에는 뭐가 없어? 세포벽이 없어. 식물세포는 누가 있어? 세포벽이 있죠. 따라서 세포막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고무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대로 그대로 뭐하니까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풍선도 많이 불다 보면 지 한계를 못 이기면 얘가 뭐해? 빵 터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식물세포는 이 말랑말랑한 고무풍선 세포막 바깥에 누가 존재해?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무풍선이 늘어나다가 밖에서 딱딱한 게 뭔가 막아줘.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부풀다가 말겠죠. 그러니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양 변화를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구분 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짓습니다. 자, 먼저 동물세포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얘를 뭐 하는 거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고농도, 저농도 쓰는 게 편하죠. 어디가 고농도야? 세포 안이 고농도가 되고요. 세포 바깥이 뭐가 저농도가 되는 거죠. 써놓는 게 조금 편합니다. 물의 이동 보려고 할 때요. 자, 그럼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주로 어디서? 이 용액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선생님 여기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화살표 크기 한번 보실래요? 화살표 크기. 누가 더 크게 그려져 있나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크게 그려져 있죠. 밖으로 나가는 건 작게 그려져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많아,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더 많죠. 실제적으로 물은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양을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많더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 그러니까 원래 적혈군 요런 꼬라지로 생겼잖아요. 이 적혈군입니다. 요 꼬라지로 생겼는데 물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적혈군 뭐 하는 거? 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지겠죠. 따라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계속 뭐 하는 거? 빵빵해지죠. 빵빵하다가 문제는 얘가 견딜 수 있는 한계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얘 뭐 했어? 터져버리겠죠. 고무풍선에다가 바람 막 불면 바람을 넣는 대로 얘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그 한계 못 이기면 뭐 하는데 빵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터질 수 있습니다. 됐죠? 커지다가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요걸 유식하게 뭐라고? 등장액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장액. 즉 뭐? 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이 이동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물은 계속 움직이는데 자,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서로 뭐하다? 같아지겠죠.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0이 되니까 세포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뭐 같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걸 등장액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는 농도가 낮죠. 뭐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낮을 저자를 써서요.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 볼게요. 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얘 뭐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높을 고자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고장액과 농도가 높은 곳, 낮은 곳 찾아봐야죠. 자, 세포 안이 농도가 더 뭐하는 거 낮겠죠. 여기가 저겠죠. 밖이 뭐 고겠죠. 자, 그럼 물은 주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죠. 따라서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거 보이죠. 그래서 세포에서 밖으로 나가는 뭐가 많아? 물의 양이 많아서 부피가 뭐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즉 원래 적혈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뭐 요렇게 쭈그러지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뭐 하는 거 빵빵해지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부피 변화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때문에?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진다. 즉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 보시라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세포 보실 텐데요. 식물세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이 세포벽 때문에 부피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어디 저장액에 넣은 거죠. 그 다음 얘는 등장액에 넣은 거죠. 고장액에 넣은 거죠. 위에 그 제목이 빠져서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 저장액이니까 어디가 농도가 낮아? 바깥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세포가 높죠. 그죠? 얘가 고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게 많으니까 부피가 아까 동물세포의 경우는 어떻게 빵빵하게 커졌잖아요. 커지다가 많이 들어오면 뭐 한다며? 터진다며요.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요 벽 있죠. 이 벽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늘어나는 게 뭐하다? 한계가 있어서 얘가 막을 때까지는 계속 되겠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다. 자, 일정해진 건 누구 때문이다? 세포벽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세포벽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커집니다. 자, 이제 등장액, 즉 서로 뭐 하는 거? 농도가 같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 서로 뭐해? 물의 양 같다. 따라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뭐해서 같아서 세포의 크기, 부피 변화 있다 없다? 없죠. 부피의 변화가 없음. 자, 이제 고장액에 넣은 거 볼게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농도가 높아? 바깥쪽이 높고요. 세포 안이 농도가 낮죠. 그러면 어디가?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져야죠. 따라서 얘는 쭈글쭈글해지고 있죠. 안에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안에가 작아졌죠. 쭈글쭈글해진 거. 자,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뭐하다가 작아지다가 뭐한다?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 것. 원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쭈글쭈글해지니까. 그래서 세포벽에서 분리되는데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형질 분리는 이게 또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형질과 후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원형질은 자, 세포막 안쪽에 있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물질 대사라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하고요. 후형질은 아까 설명했듯이 세포벽 있죠. 세포벽처럼 실질적으로 생명활동과는 관계없는 걸 뭐 후형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질이 후형질과 뭐 했다? 분리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두 가지를 봤습니다. 확산이랑 삼투를 봤었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그냥 이론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항상 과학에서 뭐 하는 거? 실험 형태로 갖추어서 묻는다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자, 그럼 역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이렇게 한번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 또 생투에도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양파의 표피 조각을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에 넣어 두었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전에 이제 삼투 얘기할 때 적혈구는 봤었죠. 그죠? 적혈구는 동물세포의 예를 보시면 되고, 이제 양파니까 뭐 하는 거? 식물세포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동물세포하고 달리 식물세포인 양파는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자, 세포가 터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즉, 부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되냐면 고장액, 즉 세포안보다 농도가 높은 곳에 넣었을 때는 세포막의 안쪽으로 세포벽과 분리되면서 찌그러지게 되는 게 있죠. 그 뭐 육식하게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한번 명심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증류수 10% 설탕 용액, 20% 설탕 용액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정보를 더 줘야 되는데, 양파 안은 몇 퍼센트냐면 10% 농도하고 같습니다. 양파 안이, 세포 안이 10% 정도의 농도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증류수는 저장액이다, 고장액이다. 얘는 증류수는 어떻게 된다? 저장액이 되겠죠. 그죠? 저장액. 농도가 낮으니까요. 자, 반면에 10%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10%, 바깥도 10%니까 얘는 뭐 하는 거? 등장액에 집어넣은 게 되고요. 20%는 안보다 뭐가 농도가 높겠죠? 뭐 고장액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즉 여기 가운데 있는 10%이 세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셨을 때 세포 부피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원래 있었을 텐데, 자,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는 요 틈이죠. 요 틈이 뭐 하는 거야? 이제 없어졌죠. 그죠? 빵빵하게 뭐 하는 거야? 부풀어 올랐겠네요. 즉,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았는 거죠. 나갔던 것보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팽팽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는 등장액이라 그랬죠. 자, 그럼 뭐 하는 거?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 양이 서로 뭐 한다? 같다. 그래서 부피가 뭐 한다? 일정하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인 경우에는, 자, 어디게? 안이 고고, 바깥, 자, 아니죠. 누가 더 저장액이야? 세포 안이 저장액이죠. 바깥이 고장액이니까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죠.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이 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된다? 그거 작아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확실히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세포막이잖아요. 이렇게 된 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세포막이고 이 회색으로 둔 게 뭐다? 세포벽이잖아요. 지금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됐죠. 즉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 걸 우리는 뭐 유식하게 뭐 원형질 분리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되었다. 이렇게 쓰셔도 맞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정리. 그럼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의 특징과 원리는 무엇인가? 즉,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확산입니까? 삼투입니까? 삼투죠. 그럼 삼투는 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더라? 자, 누가 이동한다? 즉, 저장액에서 고장액, 즉 농도 차이가 다른 두 수용액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자, 용액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누가 이동한다? 용질 이동입니까? 용매 이동입니까? 용매 이동입니다. 뭐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됐죠? 확산은 용질, 즉 물질 자체가 가는 거고요. 여기는 용매입니다. 용질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원리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즉 세포막을 경계로 안팎의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다면 물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즉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즉 뭐 여기는 삼투를 이용한 것이다 를 쓰시란 얘기였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성평가 보실 텐데요. 자, 1학기 때도 설명드렸지만 뭐 해야 되냐면 그 지금 개념들이 오늘 나왔죠. 그죠? 세포 소기관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이랑 삼투 두 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관계된 형성평가들은 정말 개념 위주의 것만 우리가 교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 뭐 하는 거? 문제집을 반드시 푸셔야겠죠. 그죠? 이거 1학기 때 이미 경험해 보셔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소기관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선생님 설명드렸죠. 뭐 하는 거? 세포 소기관 그림 주고 걔 명칭이 뭔지, 걔 기능이 뭔지를 연결시키는 걸 반드시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A 볼게요. 자, A는 자, 뭡니까 얘는? 뭐? 핵이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핵막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핵 또는 핵막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으로 취급할게요. 자, 그 다음 B 볼게요. 자, B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집신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이 독특하게 생긴 이 뭐라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습니다. 예, 미토콘드리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뭐다? 세포호흡 떠오르셔야 되고요. 또 뭐 떠올려야 돼? ATP 에너지 떠올려야 되죠. 그죠? 요것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C는 얘는 소포체입니까? 골지체입니까? 얘 골지체입니다. 자,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 요런 점이 있죠. 요 점이 뭐라고? 리보솜, 단백질 공장이라고 했죠. 그게 붙어 있으면 얘가 뭐야? 소포체가 되겠죠. 고요. 안 붙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건 뭐다? 골지체입니다. 자, 그럼 A, 핵, B, 미토콘드리아, C, 골지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액포이다. 아니고요. 확실히 아닙니다. 얘는 액포 아닙니다. 액포는 하려 그러면 뭐를 액포라 그러면 돼? 얘가 액포로 보시면 되겠죠. 물주머니, 액체주머니. 자, 니은, B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특징 맞죠? 그죠? 맞습니다. 디귿, C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뭐 하는 거야? 운반입니다. 운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돼야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두 가지 세포 소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역시 선생님이 그림 보라 그랬죠. 세포 소기관. 자, 그럼 나는 방금 맞죠? 얘 이름 뭐야? 미토콘드리아죠. 확실히 미토콘드리아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간은 뭡니까? 엽록체죠. 선생님이 요거 동전 같은 거 쌓아놓지. 이게 그라난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요것들을 쌓아놓은 것이 뭐다? 엽록체고요. 나는 집신처럼 생긴 거 얘가 뭐 미토콘드리아죠. 그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무엇인지 쓰시오. 즉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형되느냐, 즉 바뀌느냐를 쓰란 얘기인데, 자, 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하는 거?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즉 뭐가 태양 에너지가 뭐 포도당이 되잖아요. 포도당은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은 뭐 화합물이거든요. 그럼 화합물이 가지는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유기물인 포도당이 되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유기물, 즉 양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생명체가 가지는 뭐 하는 거?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내가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지? ATP 에너지로 변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즉, 가는, 즉 광합성이니까 빛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갖고 있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화합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나는 유기물을 ATP 에너지, 즉 생명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니까 화학 에너지를 생명활동이 필요한 에너지, 즉 ATP 에너지로 변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뭐냐면 삼투, 확산 두 개를 배웠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요것들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보입니까? 요것들. 즉 얘가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즉 용질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와 나가 다른 게 뭐가 되냐면 가에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더라? 요 인지지 이중층을 통하는 거죠. 인지지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고요. 자, 나는 누구? 요 막단백질을 이용한 뭐 하는 거야? 확산인 거죠. 둘 다 확산인데 이동 통로를 이용하는 게 다릅니다. 가는 인지지 이중층이고요. 나는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O2 이동 방식은 가이다. 자, 지금 O2라고 하는 기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기체 사이즈가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기억은 맞는 얘기죠. 니은 나는 확산에 해당된다. 맞죠?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실제 용질이 이동하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맞죠? 지가 원하는 건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인지지 이중층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사이즈가 뭐 하는 거? 입자 사이즈가 어떤 거? 사이즈가 작고요. 사이즈 작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수용성, 지용성 물질을 통과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자 사이즈가 작은 게 누구? 기체 분자들. 그 다음에 지용성인 것들. 왜? 여기 안쪽에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잖아요. 기름이 친하지 물과 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은 가를 통해서, 즉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지나가고요. 그러면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시면 된다? 입자 사이즈가 크거나 또 뭐 하는 거? 누구랑 친한 거? 물이랑 친한 거, 즉 수용성의 것들을 가고요. 아니면 뭐 하는 거? 전하를 띠는 것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은 누구를 이용하더라? 막단백질을 이용하더라 라고 봐주셨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세포막은 두 가지가 구성 성분이 있죠.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인지지 이중층 있죠? 요게 인지지 이중층이죠. 여기 그림이. 여기가 인지지 이중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누구다? 얘가 뭐 하는 거? 막단백질이죠. 얘 막단백질. 그 다음에 얘가 인지지 이중층인 거죠. 자, 그게 뭐 하니까 인지질. B는 하나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지질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기억, 니은 또 물어보고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 니은 볼게요. 자, 기억은 윗부분을 가르치죠. 뭐 하는 거? 인산 성분이고 머리 부분은 뭐다? 친수성. 물이랑 친하죠. 니은은 뭐 하는 거? 꼬리 부분이죠. 뭐 하는 거? 지질 부분. 얘 물이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합니다. 뭐? 소수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A는 단백질 맞죠. 2번 B는 인지질 맞습니다. 3번 기억은 소수성, 니은은 친수성이다. 얘가 틀렸네요. 서로 반대로 써놨네요. 그 다음에 4번 세포막에서 B는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몰라도 그림 보면 알겠네. 하나, 둘,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층 맞죠. 5번 A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뭐라 그랬냐면 인지지 이중층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그랬죠. 얘가 뭐 물결 무늬를 치면 여기 막단백질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뭐 하는 거? 이 꿀렁꿀렁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어떻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막 인지지 이중층 사이를 단백질이 막 이동해 다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그림은 식물세포 가를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 A부터 C에 각각 넣고 10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얘가 안에 세포막하고 세포벽 사이에 그 간격, 즉 부피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A는 볼게요. 부피 변화가 가와 비교했을 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얘는 뭐로 추정할 수 있다? 등장액에 집어넣었다는 거 알겠네요. 즉 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B는 보면 뭐 하는 거야? 쭈그러들었죠. 즉 물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세포 안이 농도가 낮았다는 얘기죠. 즉 어디다? 고장액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좀 더 빵빵해졌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농도가 더 낮은 저장액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물이 더 들어온 거가 되겠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대로 골라라. 자, 기억. 식물세포 가를 A에 넣었을 때 세포의 질량 변화가 가장 크다. 맞다, 틀리다. 세포 질량 변화가 가장 작죠. 왜? 부피 변화가 없을 거니까. 즉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거의 동일했을 것이므로 부피 변화도 없고 질량 변화도 뭐 하는 거야? 작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설탕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즉 고정액에 집어넣은 거 맞죠. 디귿 식물세포 가를 C에 넣었을 때 액포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자, 액포를 보실게요. 자, 액포 어디 있습니까? 요게 액포죠. 요게 액포입니다. 요게 액포입니다. 자, 그럼 요만한 액포가 지금 물이라든지 노폐물이 들어있는데 A에 집어넣었을 때 거의 같죠. 물이 들어왔으니까.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으니까요. 그런데 B 보실게요. B에 있는 이 액포 사이즈는 뭐 하는가? 줄어든 거 확실히 보실 수 있죠. 왜? 안에 있는 물이 나가면서 이 액포에 있는 물도 빠져나갔을 거고 C에서는 이 액포가 요만큼 커졌거든요. 즉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 액포로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커졌죠. 그래서 디귿도 뭐한 얘기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정답 몇 번?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적혈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적혈구를 용액 X에 넣었더니 부피 변화. 자,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운데가 뭐 하는 거? 움푹 파인 요렇게 생긴 모양인데 도넛 형태인데요. 얘가 뭐 하는 거? 동그래졌죠. 자, 그럼 이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이 들어오니까 얘가 빵빵해진 거죠. 고무풍선처럼. 자, 그럼 일단 이 용액 X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다, 낮은 용액이다. 낮은 용액, 저장액에다 집어넣은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장액이 되니까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됐죠? 자, 그럼 적혈구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한 까닭을 용액 X의 농도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되겠죠. 일단 적혈구보다 농도가 뭐한 거? 낮은 용액에다 넣어서 물이 세포 바깥에서, 즉 저장액 용액 X에서 적혈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적혈구의 부피가 커졌다. 그거를 키포인트로 삼아서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동한 게 뭐 때문에? 삼투 때문에 이동하였다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